네, 키워드로 시장 깔끔하게 분석해드리는 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의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쪽들로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그동안 2차전지 상승세에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강합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하고요. 엔터 섹터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2차전지에서도 뭐 그동안 덜 올랐던 소재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 못 올랐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의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쪽,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보면은 오늘 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계 섹터 등등 해서 2차전지 최근에 며칠 달리기 바로 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쪽으로 순환 흐름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놓고 분석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나눠서 보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2차전지 탄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 반도체가 반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 가는 듯 보이지만 장 초반 대비로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안 갔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다소 좀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꺾이나 싶었던 반도체주들 이 시간에 반도체는 밀리면 사자 이런 조언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다시 힘의 균형이 약간은 좀 옮겨가는 건가요? 뭐 일단 어제 아침에 급락했을 때 반도체 사신 분들은 상당히 좀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어제 아침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IT 섹터주도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랑 반도체 쪽들 다시 또 하이닉스향들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SKC 쪽에 인수됐다가 급락했던 ISC가 지금 급등하면서 10만 원 돌파하고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조정받았던 다른 반도체들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넥스틴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HP, SP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HBM 향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강세라고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쪽들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매물 나오면서 살짝 탄력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BM, LNF 등은 이미 마이너스 전환된 상태 속에서 매물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전액 쪽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동박도 약한 모습입니다. 음극재 나노신 소재 정도 잘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약세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좀 단숨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좀 숨고르기 들어간 상태고요. 그 외로 반도체 쪽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많지만 가는 종목 역시 반도체도 뻔합니다. HBM 향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는 전략과 함께 그다음에 뭐 삼성 파운드리 향도 계속 관심을 좀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HPSP 하고요. 한미반도체, ISC 이런 쪽들 좀 강세 속에서 돈진 세미캠 올라오는 게 조금 눈에 띄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 잠깐 쉰 코아시아도 가격 메리트는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바닥권, STI도 바닥권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니퀘스트도 추세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사병 예정되어 있는 드림텍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관심 계속 갖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쪽은 좀 자율주행 쪽입니다. 지금 약간 보시면 자동차 쪽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좀 관심 갖고 보시고요. 다른 반도체 섹터주들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다 보신다라면은 두루두루 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오늘 좀 반등 흐름 연결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섹터는 밀리면 샀다가 그리고 또 오르면 좀 팔았다가 이렇게 계속 포트 내에서 모두 다 일정 부분의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옳다 이런 시각이세요?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포트를 두 개로 나눠서 반도체 2차전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뭐 2차전지 오를 때 반도체 빠지면 반도체 사고 반도체 오를 때 2차전지 빠지면 사고 이게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2차전지 좀 쏠림 현상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 쏠림 현상 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쏠림 현상 심하기 때문에 2차전지도 되는 것만 해야 되고 반도체도 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사면 지금 안 되거든요. 반도체도 지금 되는 거 후공정, HBM 이런 쪽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시장에서 좀 맞겠고 최근에 보시면 GST나 유니센 같이 스크러버 칠러 업체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보시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정말 눈만 뜨면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주도주 종목군들의 쏠림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전략이 지금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키워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터 섹터의 반등입니다. 이자연제와 반도체가 두 개의 축이라면은,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계속, 자신만의 영역을 꿋꿋하게 가져가는 종목군이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하고 엔터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반등 의미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엔터 같은 것들은 좀 쉬었다가 지금 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도 최근에 조금 2차 전지 강세 써서 좀 주춤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 쪽은 약간 추세가 뭐라 그럴까요? 좀 완만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추세가 뭔가 막 우상향의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느낌? 시장에서도 인식하기를 이제 2분기가 자동차 피크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는 1분기 때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2분기 피크다 그러면서 3, 4분기 좀 완만해질 것에 대한 우려감을 주가에 좀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지금 막 사시라고는 말씀까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고 있다라면 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최근에 단기적인 이평선들 저항대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현대하고 기아하고 다 모두 지금 약간 움직임이 좀 둔해졌고요. 그나마 좀 부품주 쪽들도 최근에 많이 가다가 지금 약간 꺾인 모습, 그나마 추세가 살아있는 게 이제 화신이 좀 강화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성화혜택도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나 뭐 모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가 약간 꺾일랑 말랑 하면서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대 오토웨브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21선 깼다가 21선이 겨우 붙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부품주들이 추세를 복귀를 강하게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에서 갇혀서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 하단 상단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뭐 요 정도 좀 예상해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좀 조정 속에서 좀 반등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가 그나마 추세선상 위에서 살아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하이브도 좀 빠졌다가 지금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역시 엔터주들도 좋은 거는 알지만 추세를 더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그나마 JYP 엔터나 SM 같은 경우가 우상향 추세 상승 속에서 좀 횡보 장세 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쪽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엔터주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12만 계속 깨지 않는지 여부, 12만 5, 6천 원대 강하게 넘어가는지 여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만 5천 원 정도 최대 지선 설정하시고 직전 고점 14만 원입니다. 요거 돌파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엔터주들도 좀 상반기에 시세가 많이 나서 좀 지쳐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니까 좀 변동성은 있는 편입니다만은 확고하게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계속 우상향으로 끌어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 여부까지 좀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가요. 정유주, 내수 소비주, 이쪽 많이 안 봤던 종목군들입니다. 정유주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또 내수 소비 같은 경우는 또 몇몇 실적을 발표한 종목군들 뭐 실망감도 있고 몇몇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사실 뭐 지금 환율도 다시 또 약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서비스업 지표가 꺾이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살짝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 얘기를 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좀 연동을 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렇지가 못한 흐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유가가 올라오면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정유주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진했었던 SOL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오늘 아침엔 좀 강세가 나왔는데요. 강세 이후에도 조금 매물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주들은 지금 좀 눈치 보고 있는 장세,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뭐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유화학 이쪽들은 조금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내수 소비주들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던 소매 유통주들, 백화점 주식들도 지금 약간 눈치 보면서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우려감을 계속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주들 저가권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쪽으로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려면 결국은 다른 쪽에서 빠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합니다. 오히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지금 상태라면 현대백화점 52,000원대 중후반대
이 정도 지지력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일단은 뭐 지금 약간 좀 관망 흐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섹터 쪽들도 지금 보시면 항공도 지금 환율 올라오니까 또 바로 밀려버리거든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항공주들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 흐름 좀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더라도 좀 약간 대형주 대한항공 정도에서의 수급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좀 바닥 잡던 저가 항공주들도 좀 갑자기 밀렸는데요. 일단은 이쪽도 지금 유가 올라온 부분에 조금 반응을 하고 환율에도 반응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수급 제휴입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